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연수니까 이동영 원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9월 30일 날인가 마지막 방송 했던 것 같고요. 네, 원래는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주일을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피치 못할 사정은 제가 아마 이따가 아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수요일이어서요. 제 진료실에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진료 보는 방입니다. 저희 투석실 안에 있는 방이고요. 오늘 스튜디오로 가지 못하고 일단 오늘 이 방에서 진행한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오영도님 벌써 질문도 주셨고 그랬는데 일단은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오늘 갖고 온 것도 말씀드릴까봐요. 일단 질문을 먼저 주셨으니까 10월 23일 날 건강검진 하셨는데 소변에서 케톤이 2 플러스고 요소질소가 13.3 비웬이죠. 13.3에서 9.4로 나왔고 크레아틴은 0.61에서 0.63 단백이 없고 알부민 정상이고요.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5.6 어떤 상태인지요? 물어보셨는데 콩팥은 완전 정상이신 거고요. 케톤 나오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당화혈색소는 정상 범위라고 보실 수 있어요. 5.5에서 6 사이니까 네. 5.5 미만이면 조금 더 좋은데 저것도 그냥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님 아주 잘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LSK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의 약자지? 저게?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크레아틴 1.79. 남편분 나이를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이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79시니까요. 그 대략 생각했을 때 한 3단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남편분이 단백뇨가 있으시고 수치가 약간 높으시네요. 콩팥 기능이. 네, 그러네요. 나이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오늘 가지고 온 슬라이드가 좀 있어서요. 슬라이드 먼저 보시면서 말씀 나누다가 질문 올라오는 거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올라왔네요. 남편분 63세시래요. 네, 제가 지금 저 CKD EPI 공식으로 하는 요 계산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1.799 남편분이 63세. 네, 남편분은 지금 EGFR이 42 정도 되시는 거예요. 42. 네.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도 안 보이나요? 42 정도 되십니다. 네, 42 정도 되시고요. 요 정도면 CKD 3단계, 만성콩팥병 3단계에 해당을 하시는 겁니다.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4단계고요. 지금 신장내과 선생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모님은 완전 정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본인 수치는 0.63, 뭐 완전 정상인데 나이는 60세시고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완전 정상 101입니다. 101. 네, 콩팥 기능 101.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있죠? 101. 네, 완전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네, 남편분은 조금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신장내과 선생님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직한 세상님 질문까지 좀 볼게요. 네, 만성 피로, 약간 미식거리는 느낌이고 청력, 시력 저하, 잦은 소변이 증상들이 콩팥병 증상일 수 있나요? 50대 초반입니다. 증상만 가지고 진단할 수는 없지만 콩팥병이 꽤 진행한 경우에는 저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분명히 저런 거를 보고 저한테 질문 분명히 주실 것 같은데, 만성콩팥병의 말기인 5단계에 접어들면 전형적인 요독 증상 중에 하나가 저렇게 미식거리는 거거든요. 네, 자주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뭐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저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만성콩팥병이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영돈 님이 LDL의 오타래요. LSK가. LDL은 100 미만 87이니까 뭐 완전 정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슬라이드 올리고 싶은데 계속 질문이 올라와서 하나만 더 갈게요. 이상진 님이 안녕하세요. 투석을 진행하면서 주 3회에서 2회나 1회로 줄이려면 얼마나 호전되어야 하는지 기준들이 있을까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주 3회로 시작하셨을 때는 주 3회로 시작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잔여 콩팥 기능이 아예 없다든지 요독 수치가 높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회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2회나 1회로 줄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인크리멘탈 HD라 그래서 점점 용량을 늘리는 혈액 투석, 그래서 주 1회에서 2회, 2회에서 3회 이렇게 늘리는 경우는 있지만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팥 기능은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한번 나빠진 콩팥 기능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좀 안 좋은 소식 같기도 한데,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투석을 3회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네, 거기에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하시되, 임의로 투석 횟수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사망률도 올라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3회를 하는 사람들은 3회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줄이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남편분이 신장내과 다니시는데 이제 걱정하실까 봐 말씀 잘 안 하셔서 오영도님이 아마 그래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네요. 네. 지금 잘 다니시고 있으니까 관리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에 슬라이드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 달 동안의 신장 내과 소식 업데이트, 네, 콩팥 관련 소식 업데이트입니다. 네, 슬라이드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뭐 몇 가지 소식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제 화면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 필수접종에 좀 포함을 시켜달라는 이런 공동 성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상포진 아프잖아요. 네, 걸리면 굉장히 아프고 재발도 할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이제 만성콩팥병 환자들 워낙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 꽤 심하게 앓고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궤를 같이 하는 어떤 학회들, 연간 이제 학회들, 가정의학과, 노인병학회, 뭐 류마티스 학회, 통증학회, 뭐 저희 신장학회 포함해서 6개 학회가요. 네, 6개 학회가 꼭 좀 이 대상포진 접종을, 네,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좀 국가 접종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뭐 전체 다 대상이 힘들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접종에 좀 넣어주면 안 되냐, 이런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저희 대한신장학회도 이번에 합류를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이제 예방접종이라든지 국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그 비용하고 편익, 그러니까 비용을 들였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을 항상 하게 되는데, 다행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편익은 비용 대비 한 1.5배 정도, 1배 반 정도의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해외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고령층에서 대상포진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선진국 중에 하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꼭 국가 접종에 좀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라는 이번에 성명서를 냈다는 점, 그리고 많이 좀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이런 데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전히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이제 재택투석, 집에서 콩팥 치료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막투석에 대한 내용들, 아젠다들을 많이 내비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헬스경향에서 여기 실제로 지금 계시는 분이, 저 인터뷰하시는 분이 보람의 병원의 이정표 교수님 환자분이신데, 복막투석 시작하신 지 한 4, 5개월 되신 분이고요. 네. 이번에 또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왜 본인이 집에서 투석하는 이런 복막투석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뭐 이 복막투석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아주 좋은 말씀들을 좀 해 주셨고요. 주치의였던 이정표 교수님이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집에서 투석 치료 받는 이런 재택 투석 치료를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점점 이런 게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실제로 하시는 분이 이런 점들은 장점이고 또 이런 점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헬스 경향에 얼마 전에 실렸고요. 10월 13일이네요. 마찬가지 또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달 10월 달에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그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실이 저희 신장학회 자료를 받아서 현재 우리나라 복막투석이 사멸 위기에 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재택투석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질의를 복지부 장관님한테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복막투석을 하는 유일한 생산사, 국산 생산사가 보령제약이었는데, 보령이 이번에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복막투석 환자들은 모두 다 이제 외국 제품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전번에 코비드 19 사태처럼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이 복막투석 환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혈액투석도 국산화를 항상 하고 있는데, 보령제약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진들이 이런 그 국가에서 이런 데 별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지 않는 사이에 수가가 계속 낮아지고, 이게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출이 떨어지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모든 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서울경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혈액투석을 하는 의원, 저희 병원도 혈액투석을 하는 의원이지만, 이런 의원들이 남인순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170곳 정도가 이제 늘었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불법 행위를 하는 이상한 혈액투석들이 많아졌다,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신장학회도 인증투석실 또는 투석 전문의 캠페인들을 통해서 투석 전문의가 있는 병원들에서 투석을 받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마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투석 전문의 마크가 있는 병원에서 투석을 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투석 전문의 마크가 있는데 여기 옆에다 두고 이렇게 방송할까 봐요. 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석실들은 질 관리가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위험하고, 특히나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투석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은 환자들의 생존율의 차이가 있다는 이런 논문을 저희가 2년 전에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아마 남인순 의원실에서도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던, 그래서 답변도 받았던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쇼킹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인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세 이상이네요. 이제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명 중에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10년 동안에 거의 2배가 늘었고요. 특히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하는 15세에서 65세 사이에서 이런 만성 콩팥병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 내 인구를 보니까 2015년 10년 전에 8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12만 명 정도 해서 한 40%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치료 비용으로 쓰는 우리나라 그 보험 비용이 1조 4천억 가까이 올라갔고, 이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서 만성 콩팥병이 말기 콩팥병이 되게 되면 거의 뭐 이 진료비의 수준이 20조에 달할 거다, 이런 보고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보건복지위원회 최보현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요. 2주 전에 저희 그 신장학회 홍보이사 자격으로 오총무 이사님 모시고 가서 한번 미팅을 했는데,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최보현 의원님이 이번에 이런 만성 콩팥병 환자를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암 환자 등록제처럼 등록을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질의를 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만성 콩팥병이 우리나라 보건복지 문제 중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상대로 해서 저희 콩팥병 관련 질의가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제가 지난 10월 28일 날 사실 방송을 못한 이유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이 방송에 제가 고정 멤버 아닌 고정 멤버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데프콘 아저씨가 하시는 잡학자들이라는 TVN 프로인데요. 이게 이제 의학 교양 프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뭐 옆에 계신 분이 저 역사 스토리텔러인 썬킴 님이고요. 가운데 데프콘 아저씨 옆이 약사분이시고, 그 옆이 이제 곽재식 작가님이라 그래서 요새 과학 프로그램에 꽤 많이 나오시는 분이신데, 작가님이신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건강과 이 건강에 관련된 잡학 지식들을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지금까지 2회차를 녹화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12일 날 첫 방송을 하는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욘디에 출연을 하면서 제가 여기저기서 출연 요청들을 많이 받게 됐는데, 다 우리 비욘디와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저 봐주셔가지고, 네, 여기 계신 막내 작가님이 제가 비욘디에서 방송하는 걸 보고 연락을 병원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비욘디 덕분에 제가 이거저거 좀 많이 네,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계속 지금 좋은 쇼츠들 계속 쇼츠 중심으로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 앞에 서론이 너무 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네, 짧게 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 좀 볼게요. 네. 큐큐킴님이 콩팥병 4기 34점이시라고 하네요. 34점인데 4기가 아닌데, 4기가 아닙니다. 네, 3기 말이죠. 네. 4기는 30점 미만으로 떨어져야 4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30점이나 34점이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제 4기가 앞에 왔는데, 아메이 제품의 뉴트리파이 톱 프로틴 식물 단백질을 하루 한 번 물에 희석해서 아침 공복에 3개월 정도 먹고 혈액 검사해 보니까 여과율이 30.8로 떨어지고 칼륨 수치가 높아졌더군요.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고 로포타 현타격을 처방해 주던데 단백질 식품이 제 몸에 안 맞는 건지요? 자, 이제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진짜 좋은 질문이고요. 오래간만에 나온 질문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4단계, 지금 만성콩팥병 4단계에 들어가면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셔야 돼요. 인과 칼륨도 제한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백질 로딩이 많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잘 일하지 못하는 콩팥에 부담을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고 병든 말이 어렵게 마차를 끌고 있는데 계속 채찍질을 한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힘들어서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퍼져버린단 말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콩팥 기능이 4기에 거의 접어들기 일보 직전이신 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단백을 추가로 더 섭취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콩팥이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단백질을 줄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건강식품이 단백질 단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인이라든지 칼륨 같은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콩팥에 부담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칼륨 수치가 오르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확실히 콩팥에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끊으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단백질 식품이 몸에 안 맞아서가 아니고요. 다른 단백질 식품을 드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4단계에 접어 드셨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조금 제한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종류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단백질 자체를 더 드시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평상시 드시는 시기를 그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제를 추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생님께 잘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신상내과 선생님 말씀에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찾는 김영사님이 콩팥 플러스 당뇨, 당뇨병, 콩팥병을 갖고 계시네요. 벌 화분 먹어도 될까요? 몇 끼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단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 콩팥병이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저라면 별로 단 거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거 기수에 따라서 좀 틀려요. 네, 그러니까 뭐 1기 완전 정상이시면 뭐 꿀차처럼 하루에 한 잔 드시는 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당뇨가 있으신 분이니까 다른 좋은 식품들 좀 많잖아요. 그런 거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이 바싹바싹 타네요. 네. 혹시 되시면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십시오. 네. 이게 저희 병원에서 하니까 이게 무조건 되네요. 이게. 네. 마음 편한 하루님이 70대 남성이시고요. 혈압이 있고 콩팥 검진 결과 만성 콩팥병이 있다. 몇 끼인지는 못 들으셨네요. 네. 평소 제가 꾸준히 볶은 율무가루를 밥 한 숟갈로 한 숟갈씩 온수에 차 대신 하루에 한 번 공복에 먹고 있는데 이 율무차가 칼륨이 많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근본적으로는 저런 종류에는 인이 많죠. 근데 지금 드시는 저 정도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진 않아요. 만성 콩팥병이신데 만약에 4기, 5기 같은 진행된 콩팥병이 아니시라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물이 들어왔네요. 네. 이게 마크가 보이면 PPL 같아지니까 마크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드시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본인이 만성콩팥병 몇 기를 진단을 받으셨는지를 좀 올려주시면 마음 편한 님 올려주시면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꽤 길어요. 니프로 유어 파트너 인 헬스. 이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근데 방송 출연 축하드린다고. 네. 방송 출연은 뭐 유튜브 출연도 방송이니까. 네. 방송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송이 님이 질문을 주시다가 끊겼어요. 네. 한송이 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는데 네.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49550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콩팥병 3기 환자시고요. 아픈데도 콩팥이 안 좋아서 진통제 하나 못 먹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다 토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요. 수액 맞으러 가려고 하는데 콩팥병의 수액이 치명적인가요? 만약 맞는다면 일반 수액을 맞는 게 좋은가요? 영양 수액을 맞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 질문도 꽤 많이 주세요, 사실은. 네. 일단 첫 번째, 진통제 드셔도 됩니다. 네, 아세타미노펜 계통의 약은 다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친구들은 다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트라마돌 계열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세타아미노펜과 트라마돌이 섞여 있는 이런 약들 울트라셋이라는 상품명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데요. 이런 울트라셋 계열의 진통제, 굉장히 강한 진통제인데 이런 것들도 콩팥병 환자들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토하고 기운이 없으시니까 수액 맞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영양 수액 맞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 맞는 건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콩팥병 환자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칼륨이라든지, 뭐 이런 칼슘이라든지, 클로라이드, 염소 같은 이런, 무기질들이, 이온들이 들어가지 않은 수액이라면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미노산 수액에 보통은 조금씩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콩팥병 환자가 따로 맞는 영양 수액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액을 맞으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지금은 탈수 증상이 더 심하시니까 그냥 일반 수액을 맞으셔도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같은 거 섞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아프실 때는 참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이레놀 계통의 약들,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 그다음에 트라마돌 계열의 약들, 또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아세타미노펜과 트라마돌이 합쳐져 있는 울트라셋 같은 이런 합성 제제를 드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송이 님이 질문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는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공부까지는 너무 좀 거창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나기중 님이 50세 남성이신데 콩팥병 3기시고 크레아틴 수치 1.7이네요. 건강보조식품 비타민C를 한 통 선물을 받았는데 먹어도 될까요? 종합 비타민제는 어떨까요? 걱정이 돼서 문의를 드립니다. 네, 괜찮아요. 비타민C 단독이면 괜찮습니다. 비타민C 단독이면 괜찮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비타민 같은 경우에 제일 유명한 게 뭐 아로땡땡 골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로땡땡 골드는 상관없는데 그 뒤에 뭐 골드 플러스, 골드 우먼, 뭐 골드맨, 골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으면 뒤에 붙은 게 많을수록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무기질 이온들이 많이 붙어요. 어떤 것들 뭐 칼슘 보강, 마그네슘 보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환자들은 그런 이온들이 몸 밖으로 못 나가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섭취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B, C 단독 제제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이런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무기질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제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비타민을 드시는 거는 너무 좋다.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죠. 하나가 더 있죠. 얼마 전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장 결석 같은 게 잘 생겨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는 용량은 상관없는데 이게 막 몸에 좋다 그러니까 하루에 막 수십 번씩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껌 씹듯이 사탕 먹듯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결석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 C로 구성된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외에 뭐 마그네슘, 망간, 칼슘, 셀레늄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3기시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건데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종합 비타민제 중에서도 그냥 지금 보신 것처럼 비타민 B, C 단독 제제가 가장 좋습니다. 베이포트 9696님이 33세 62kg시고요. 크레아틴 1.2, 여과일 74. 네, 2단계시네요. 단백질 없으시고요. 규칙적인 운동하기 전이 이랬고 마른 비만의 고혈압, 공복 혈당 장애가 있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콩팥이 안 좋으면 단백질을 제한하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제한해야 하나요?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분리대두 단백 400에서 60g 포함해서 매일 60에서 90g 정도 먹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저 2단계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 이상, 그러니까 진행된 콩팥병 환자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kg당 0.6에서 0.8. 근데 정상 이거 이상인 분은 그냥 0.8에서 1.2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2단계시니까요. 근데 젊으신데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고혈압과 고혈당, 이게 이제 그 당뇨병 전 단계라는 표현도 저희가 많이 쓰는데, 네, 꼭 이 부분 챙겨서 다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내과 다니시겠죠? 네. 이게 이제 고혈압과 공복혈당 장애가 있으신 분이니까 이 콩팥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젊으시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내 인생의랑 님이 안녕하세요. 제가 콩팥에 있는 담석 수술 후 콩팥에 있는 담석은 뭘까요? 결석을 말씀하시나 봐요. 그죠? 예, 담석이 아니라 결석. 콩팥에 있는 건 결석이고 담낭에 있는 게 담석이니까 결석을 말씀하신다고 보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트리악손이라는 약을 주고 있는데 콩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제가 콩팥경 3기라서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오늘 질문들이 다 좋네요.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세프트리악손이라는 제제예요. 트리악손은 이제 상품명이고 세프트리악손인데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퀴놀론 계열의 약들이 쓸 수 있고 이런 세프트리악손 쓸 수 있는데요. 세프트리악손을 왜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한테 쓰냐 하면요. 저게 콩팥으로 배설되는 게 아니고요. 담도를 통해서 간으로 배설이 돼요.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트리악손이라는 약을 선택을 하셨고요. 아주 선생님을 잘 찾아가신 겁니다. 네, 콩팥병에 대한 아주 지식이 꽤 높으신 분이에요. 주치의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오시면 아주 크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콩팥병 3기인 거를 아시고 그걸 감안을 해서 트리악손을 쓰신 것 같고요. 수술 잘 받으셨으니까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란 하늘님께서요. 할머님 질문 주셨네요. 90세 할머님이시고 최근에 한쪽 다리만 붓고요. 꼭꼭 쑤신다고 해서 혈액검사랑 기타 여거저거 검사하니까 만성콩팥병, 사고체와의 15. 아이고야. 5단계시네요. 말기 콩팥병이신데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사한 병원에서는 영양상담으로 식단 짤 때 아침에 밥 2가지 종류의 채소, 점심에 밥과 단백질 좀 먹고 채소 3개, 저녁에는 밥, 단백질, 채소 3개 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할머니 몸무게가 47kg밖에 안 되셨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단백질 제한을 지금 이제 kg당 0.6에서 0.8이 원래는 정석이 맞습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사실은 고기 같은 거를 원래 잘 안 드셔가지고요. 저 정도 드시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7 곱하기 0.6 해서 28g 정도, 그쵸? 그러니까 한 30에서 50g 사이 드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3번 드시면 3끼로 나누고 2번 드시면 2끼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칼륨도 제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앞에 방송들 이제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이름으로 쫙 쳐보시면 콩팥병 환자들 무얼 먹을 거냐에 대한 식이요법에 대한 방송이 한 서너 개가 됩니다. 한 80만 뷰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백질 먹는 거, 인, 칼륨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작을 하면 아마 한 오늘 하루 종일 떠들어도 될 정도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콩팥 기능에 15점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말기 콩팥병으로 가시고 있잖아요. 말기 콩팥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단계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 신대체요법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이제 어느 순간에 신대체요법을 시작할 건지 어떤 종류의 신대체요법을 할 건지에 대한 의논이 첫째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이요법을 잘 해서 남은 콩팥 기능을 그나마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5단계에 접어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연세를 감안했을 때는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제 요새 참 어려운 게 뭐냐면 90세라고 하셨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90세에 저희가 신대체요법 투석하라는 말씀 잘 안 드렸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보면 워낙에 100세 시대고 100세 넘은 환자들도 외래에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고 만약에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존적인 치료 중에 하나로 투석을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왜냐하면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를 드시고 활동을 하실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계속 누워만 계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증상이 당장 있으시잖아요. 붓기가 있으시고 식사 같은 거 잘 못하시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대치료법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식사 관련해서는 제 앞에 영상들 중에서 식이 관련 방송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만사님께서요. 건강검진 결과 단백뇨 혈뇨가 없고 크레아틴 수치 정상인데 사고체과율이 58인데 58. 네. 3단계가 나왔네요. 신장내과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같습니다. 전문의께서 단백뇨 없으면 크게 신경 쓸 건 없다고 하고 한 번 더 검사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더 자세히 검사해 봐야 할까요? 아니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나이와 성별을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신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몇 세 남자 여자 이 성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이에 대변을 해야 이거가 비교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인데 58이면 조금 얼럿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60대 후반이신데 58이다? 그러면 나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40세가 넘으면 1년에 일씩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90점 만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10년 지나면 10이 떨어지겠죠? 근데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거나 단백뇨 같은 게 있으시면 콩팥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기능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성별, 나이 등을 알려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없으시고 나이가 중년 정도 되신다 그러면 한 3개월마다 콩팥 기능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병원을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병원에서 만약에 복부 초음파가 가능하다면 콩팥 사이즈나 모양을 보는 검사를 추가로 좀 해보시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콩팥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만성콩팥병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콩팥병의 판단을 위해서도 초음파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초음파 검사는 뭐 꼭 대학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2차 병원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의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초음파 검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24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만성 신부전이 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 전에 세상만사님이 50대 초 남성이시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50대 초니까 40세부터 해서 90점 만점이면 사실 50대가 되면 80점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58점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3단계시니까 대신에 이 3단계에서는 지금 당장 뭐 인이라든지 뭐 단백이나 칼륨 제한식 이런 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유일하게 해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저염식이요.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들이 하는 저염식을 하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3개월마다 계속 콩팥 기능 검사 하시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초음파를 한번 보셔서 콩팥 모양이나 크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324님이요. 만성 신부전이 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도 또 많이 주시는데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질문 주신 분처럼 90세 할머님이 증상이 생겼잖아요. 한쪽 다리가 붓고 저렇게 부종 같은 게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저렇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단계 이상의 진행된 콩팥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 침묵의 살인자네 뭐네 막 그래서 많이 얘기들 하는데 증상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면 단백뇨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거품뇨가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품뇨가 있다고 해서 단백뇨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가 있는 건 아니다. 증상이.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어떨 때 신장 이식을 받게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말기 콩팥병 5단계 콩팥 기능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신대체요법이라고 해서 콩팥 기능이 이제 거의 말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막 투석이나 혈액 투석 같은 투석 방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신장 이식을 고려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신대체요법, 콩팥을 대체하는 치료라는 뜻이죠. 신대체요법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신장 이식이 가족들한테 받으면 가장 좋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고요. 주는 분도 쉽지가 않고 또 아시는 것처럼 뇌사자 이식이라는 것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코노스라는 국가가 그 관리망을 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본인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보통은 등록을 하고 한 7년 전후, 7년 전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 꼭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한송이 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칼륨 수치가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잘 못 먹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잘 못 먹어서 그런 경우. 탈수가 심하거나 아까 말씀 주신 뭐 설사가 심하거나 구토가 심하거나 이러면 이런 칼륨 같은 이런 전해질들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설사라거나 이런 경우, 구토가 심한 경우 또는 아예 잘 못 먹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칼륨이 낮고요. 아주 드물지만 희귀한 콩팥병들 때문에 칼륨이 계속 낮은 이런 병들이 있어요. 뭐 기틀만 신드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칼륨 덩어리로 만든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희귀약들을 먹이기도 해요. 네, 우리나라 상품명은 K콘틴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먹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드문 경우지만 일반인한테 잘 오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못 먹거나 설사나 구토가 심할 때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계탐구 9098님이요. 40대 후반 남성이시고 얼마 전 건강검진 했는데 GOT, GPT가 36에 30 정상이고요. 감마 GTP 정상이고 간 기능 이상 의심? 왜요? 간 기능 이상이 없는데? 저거 OT가 약간 높은 것 때문에요.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혈청 크레아틴 1.3, 사고체육 관 63. 네. 2단계 끝이네요. 3단계 들어갈랑 말랑. 예, 이렇게 나왔고요. AST랑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왔는데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정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정상으로 봐도 되는지. 술은 좀 마시는 편이고 운동 조금씩 하는 편이고 불안하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거는 기관 따라 물론 틀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검사기관과 B라는 검사기관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정상 범위를요. 그래서 지금 33까지가 정상인데 36이잖아요. 옆에는 40까지가 정상으로 하면 지금 내가 36이 나왔으니까 옆 동네 40이니까 내가 36 정상이야? 그렇지 않고요. 이 B라는 기관에서 다시 피검사를 해보시면 여기도 40보다 약간 높게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기준점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정상 기준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다른 기관 가서 그게 60이 정상이라고 하면 60보다 좀 높게 나올 거고 70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70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 수치가 약간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원인은 뭐 술이라든지 비만, 뭐 지방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콩팥 기능 올라간 거는 운동을 심하게 하셨다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3단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일단 몸무게를 한번 체크를 좀 잘 해보시고요. 네, 운동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한 6개월 있다가 이 두 가지 피수치들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저한테 만약에 외래를 오셨다면 저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콩팥 기능만 놓고 보면 3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 2단계다. 2단계 후반이죠. 63이니까요. 6개월 후에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술 줄이시고 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달려와도 5분이 딱 남았네요. 44분이고요. 오늘도 오래간만에 질문들 이렇게 받아봤고요. 이번 달은 제가 오늘 했기 때문에 다시 12월로 바꿔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11월
마지막 주 원래대로 하면 11월 25일이 저희가 방송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11월 25일. 예. 가능하면 원래대로 약속을 지켜서 11월 25일 화요일 날 오후 1시, 저희가 원래 1시에 하거든요. 화요일 날 오후 1시,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질문 요거까지만 하고 갈게요. 라이프 99님이요. 콩팥 3기, 콩팥병 3기신데 3끼 다 먹어도 살이 빠져요. 단백질을 더 먹는 게 나을까요? 네, 더 드셔도 됩니다. 3기시니까요. 다른 거 제한할 필요 없어요. 저염식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한하실 필요 없어요. 살이 빠지면 잘 드시면 됩니다. 오영도 님이 또 초치기 질문 주셨어요. 사구체 요가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위에서 쫙 잘 나와 있는데 본인이 건강검진 결과 중에서 크레아틴인 수치라는 피검사 결과만 있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짠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사구체 요가율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 요가율 계산기라고 해서 여기 가까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요. 본인의 신장 기능 검사에게 보면 만 나이와 성별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고 크레아틴인 농도 여기가 크레아틴 수치입니다. 이렇게 넣고 맨 밑에 결과 누르기를 딱 누르시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인 수치, 혈청 크레아틴인 수치 검사만 하시면 본인의 사구체 요가율을 아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방송은 없지만 오늘 제가 이제 또 다시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고요. 올해 이번 달 25일 날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이달 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